기법과 신법이다라는 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적인 면이죠. 이런 걸 준비를 좀 해봤고요. 우리는 개미 투자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에는 애초에 개미를 위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대중의 주머니에다가 행복을 꼽아주지 않는다. 개인들은 개미 투자자다라는 얘기하죠. 흩어지면 다시 모이고, 어떤 먹을 거가 특정하게 있다면은 흩어지면 모이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처럼 이렇게 특정한 어떤 군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것은 나는 개미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개미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력처럼, 마치 기관처럼, 외국인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나는 시장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하고 막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쏟아붓는다라고 하면 하락이겠죠. 그런데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저가매수 물타기, 이런 흐름들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런 거가 자기 자신이 개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미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방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한방에 어떻게 확 먹어서 크게 한번 터뜨려 보고 싶어 하죠. 거의 다 로망입니다. 그러나 한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방으로 먹게 되면 한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개미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해라. 또박또박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갔다 한 방에 훅 쓰러지지 말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그 수익을 누적을 해라. 이 누적하기 정말 힘듭니다. 시장에 있다 보면은 매매에 대한 유혹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에 대한 어떤 신분을 망각하게 되는데, 수익에 만족을 하고 그 수익을 누적을 해야 되는 게 이 개미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들이 가장 많이 나와서 하는 게 차트를 얘기를 하죠.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 하죠. 지금 이 차트가 역배열인지 아니면 정배열인지, 아니면 우리 많이들 일목균형표들 많이 얘기하는데 구름 밑에 있는지 구름 위에 있는지, 이런 어떠한 그 차트의 흐름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차트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목표가도 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을 그냥 오로지 내가 정해진 목표에서 따박따박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수익을 쌓는 지름길이고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개미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트레이딩이란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단물만 빨리 빨아먹고 도망가는 것이다. 이 종목과 함께 험난한 인생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라는 거가 만만하게 보면 마치 지나고 나면 너무 잘 보이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거래를 하게 되게 되면 흔들립니다. 마인드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그냥 따박따박 자기가 정해진 목표 수익을 챙기고, 정말 내가 이거 자리는 잘못했어, 내가 매매를 잘못 들어온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나는 분명히 털고 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수익이 작든 크든 하루에 20만 원씩 수익을 내도 한 달 20일 거래면 400만 원입니다. 20만 원 수익을 내기는 시장에서 굉장히 쉽죠. 그런데 200만 원을 잃는 거는 더 쉽습니다. 그죠? 왜냐? 속도를 지키지 못한 빠름에 또는 많은 매매의 유혹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고수도 또는 초보도 다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미련. 이게 다 없어야 되는 건데, 종목에 대한 미련, 희생으로 이어진, 점철된 종목과 동행을 하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트레이딩은 단물만 빨리 빨아먹고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종목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를 제가 돌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적인 신법적인 면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주식에서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사면 꼭지요, 내가 팔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거든요. 탐욕 심리, 공포 심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탐욕 심리와 공포 심리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때에 가장 커지냐? 이 공포 심리 때에 커집니다. 탐욕 심리는 올라가니까
쫓아갈까 가다가 멈추기를 해요. 근데 공포 심리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포는 투매를 유발하게 되죠. 얼어붙게 됩니다. 막 그래서 대다수의 이 개인들이 공포 심리에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인에게 매매란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기법과 신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신법, 마인드, 멘탈을 이겨야 되죠. 이 멘탈을 이기는 거가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 대해서 뭐가 보인다? 차트가 보입니다. 남이 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하면 정말 어려운 게 매매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법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신법이 우선이다. 우리가 신법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 멘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이 신법이 우선이다라는 거고, 신법, 이 마인드, 이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이 초조한데 차트가 보입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건 지금의 나의 심리를 한번 봐라. 내 심리가 평온한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만이 이 기법이라는 거가, 내가 이등평균선을 가지고 하든 간에 또는 뭐 캔들을 가지고 뭐 하든 이런 어떤 기법이 설 자리가 생기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돌아봤었을 때 나의 신법은 어디서 뭐가 잘못됐나. 저는 잘된 분이 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가 거의 다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신법이 잘못되면 기법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드 엔딩. 그죠? 슬픈 종말. 매매의 슬픈 종말은 뭡니까? 계좌가 깡통이 나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슬픈 종말의 공통적인 느낌은 왜냐? 주식을 하다가 국내 선물을 들어서게 되고, 주식을 하다가 선물에서 해외 선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주식을 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늘상 올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거가 없어요. 하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벽 같은 게 없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이 새드 엔딩의 공통적인 느낌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선물 시장의 특징이 양방향이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수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변동성, 우리 해외 선물은 이제 변동성이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대다수가 변동성을 이겨나가려면 앞에 매물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재작년에 나스닥 S&P를 보면 매물대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우상향이 되죠.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매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수일 때는 올라가는 거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매도는 수익자들도 생기고 신규 매도자도 생기고, 지금 매도야? 이거 더 내려갈 거라고, 더 내려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중간에 또 합류하는 매도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아주 강력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지금 즐겨야 된다, 또는 하락에 들어가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선물 시장에 들어왔다면 가져야 되는데, 마치 주식을 하는 것처럼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차트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차트가 내 맘대로 막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너무 많은 보조지표, 막 어떤 분들 차트 보면은 휘황찬란하잖아요. 무슨 대단합니다. 정말 많은 지표들 많이 갖다 놓고 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현란함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란한 보조지표에 돈을 빼앗기지 마라. 가장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캔들과 이평입니다. 캔들과 이평선 정도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래프, 차트,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는 항상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그래프의 어떤 흐름들을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게 되는데, 이 차트는 항상 반복된다라는 거고, 차트를 모아서 예를 들어
오일이 분출했었을 때 또는 골드가 급락을 했었을 때 이런 패턴을 늘상 모아서 외우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공통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실력이 안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지나간 것들을 늘상 보여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반복되는 습관, 반복되는 차트를 꾸준히 보시게 되면 어디서 분출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찾아낼 수 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5강을 통해서도 이 시간대는 이렇게 여기가 핵심적인 자리였었구나. 이 시간대는 나스닥의 핵심적인 자리가 여기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